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이름이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반가운 마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언제 보냐는 메시지에도 답장을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분명 나쁜 친구도 아니고 그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큰맘 먹고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늘 마음 한구석이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밤새 나 자신을 탓하죠. 나는 왜 이렇게 정이 없어졌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의리 없는 사람인 걸까? 혹시 이런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셨나요? 이제 그 자책을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당신이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죄책감의 정체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구별해내는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는 불필요한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속이 꽉 찬 곡식이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얼마 전을 떠올려 볼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당신은 대답합니다. 바쁘지 뭐, 너는 어때? 친구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나도 뭐 그냥 그렇지. 어색한 침묵이 3초 정도 흐릅니다. 누군가는 괜히 물을 마시고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켭니다. 그때 친구가 말합니다. 아, 근데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어 보인다. 뭐 먹을까? 대화는 그렇게 케이크와 커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서로의 직장 상사에 대한 불평도 하고 새로 나온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요즘 유행하는 식당 이야기도 했죠. 헤어질 땐 서로 웃으며 인사합니다. 오늘 진짜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하지만 이상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당신은 문득 깨닫습니다. 2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남은 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저 그 카페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달콤했던 케이크의 맛, 그리고 친구의 표정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는 오늘 정말 친구를 만나고 온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저 친구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온 걸까요? 이런 만남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이렇게 공허하게 만드는 걸까요? UCLA의 사회신경과학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 속에는 오직 사회적 연결만을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평가하는 특별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만남에서 과연 진짜 연결이 일어났는지를 마치 정밀 스캐너처럼 샅샅이 훑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스캐너의 해상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마치 일반 스피커와 고해상도 하이엔드 스피커의 차이와 같습니다. 일반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 웬만한 노이즈는 그냥 뭉개져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음악이라고 느끼죠. 하지만 수천만 원짜리 고해상도 스피커로 같은 음악을 들으면 이전에는 몰랐던 미세한 잡음과 녹음, 환경의 결함까지 전부 귀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같은 음악인데도 훨씬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당신의 뇌가 바로 그 고해상도 스피커와 같습니다. 친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대화 중에 미묘하게 변하는 눈빛, 경청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의 분위기를 전부 감지해냅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한 사람의 독백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아서 관계를 잘 맺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관계에서 훨씬 더 빨리 지치고 소모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 연결을 견디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진 건 당신이 그 친구를 싫어하게 돼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 똑똑하게 여기에는 진짜 연결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하며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유별나거나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아주 정밀한 탐지기를 가졌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진짜 연결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아직 수만 년 전, 드넓은 초원에서 사냥과 채집을 하던 원시시대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진화적 불일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몸은 21세기의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뇌는 수전이 목숨을 걸고 생존해야 했던 돌도끼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만 년 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었을까요? 굶주린 맹수나 혹독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것, 즉 외로움이었습니다. 무리에서 고립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맘모스를 사냥할 수도 밤새 동굴을 지킬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진짜 동료와 가짜 동료를 구분하는 능력을 필사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나와 정말로 협력하고 있는 사람, 내 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때 뇌가 사용한 기준이 바로 에너지의 상호교환입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나눠주었을 때 그 사람도 자신이 딴 열매를 나와 나누는가? 내가 밤새 보초를 서는 동안 그 사람도 다음날 나를 위해 망을 봐주는가? 이처럼 에너지가 쌍방향으로 흐르는 관계만이 진짜 연결로 인식되었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수십 명이 끈끈하게 뭉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뇌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의 숫자는 고작 5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의 대부분은 생존과 무관한 피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 급격한 변화에 마음의 시차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시시대의 생존 본능은 여전히 가짜 연결은 위험해,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현대사회는 좋아요, 팔로워, 인맥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 불안해하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생존을 도왔던 강력한 본능이 시대가 바뀌자 오히려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 강력한 본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유독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 곁에는 항상 진정한 친구들이 함께하죠.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뇌를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에서 상처받기도 합니다. 단, 그들은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뇌가 보내는 에너지 유출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의 주유 경고등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유 경고등이 켜져도 아직 몇 킬로미터는 더 갈 수 있겠지 라며 애써 무시하고 불안하게 운전을 계속합니다. 죄책감과 의무감, 그리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이 우리 뇌의 경고등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길 한복판에 멈춰서고 나서야 후회하죠. 하지만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주유 경고등이 깜빡이는 순간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한숨이 나온다면 그들은 내가 이상한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아, 내 뇌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미안,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어야 할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립니다. 그들에게 거절은 관계를 끊는 배신 행위가 아니라 내 차의 연료를 채우는 자연스러운 주유 활동인 셈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한정된 에너지를 진짜 연결이라고 확신하는 소수의 관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양적으로는 넓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신뢰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건강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뇌과학적 기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에너지 가계부 쓰기입니다. 우리는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기 위해 가계부를 쓰죠. 하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에너지는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서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그 만남 이후 내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해보는 겁니다. 충전 혹은 방전, 이렇게 한 단어만 써도 좋습니다. 일주일 뒤 당신의 가계부를 펼쳐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항상 내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에너지를 계속 훔쳐가고 있던 에너지. 두 번째 기술은 반응 속도 늦추기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그 관계에 을이 되어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왜 연락 없어? 같은 죄책감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허둥지둥 변명하기 바쁘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카톡이 와도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1시간 뒤에 해도 괜찮고 반나절 뒤에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답장해야 한다는 건 당신이 스스로 만든 규칙일 뿐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간적 거리가 당신의 뇌에 생각할 틈을 주게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세 번째 기술은 감정의 댐 쌓기입니다. 만남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핵심은 깊은 감정 대화를 차단하는 겁니다. 만나서 날씨 이야기, 새로 나온 영화 이야기, 맛있는 식당 이야기처럼 가벼운 표면적 대화만 나누세요. 만약 상대방이 습관처럼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쓰려고 하나요? 정말 힘들었겠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 그 정도로만 공감하고 화제를 전환하세요. 이게 비겁하거나 냉정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한정된 내 에너지를 진짜 연결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친구 관계가 불편해진 건 당신의 인성이나 의리가 부족해서가 아닌입니다. 당신의 뇌가 가짜 연결을 정밀하게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죄책감 때문에 이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에너지 가계부, 반응 속도 늦추기, 감정의 댐 쌓기 같은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소중한 내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우리 DNA에 새겨진 무리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나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배운 기술들을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당신의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낼 겁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단단하고 효율적인 회로를 말이죠. 영상을 시작할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속이 꽉 찬 곡식은 사소한 바람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진짜 관계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불안한 생각에 더는 휘둘리지 않게 될 겁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